자, 그러면서 저희가 한 1-2년 AI를 해보면서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낸 그 실행 파일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프롬 코드를 짜 가지고 나중에 실행 파일을 만들었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 프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AI는 반대로 아까 그런 학습을 통해 갖고 자동적으로 어떤 프롬을 만들어내요. 그걸 갖다 모델이라고 불렀는데, 모델 사이즈가 지금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정확히 또 따로 PPT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정 벤더 종속성이 되게 심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벤더가 이 GPU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쪽이 너무 종속성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전성비라고 전력 대 성능비가 좀 같은, 전력을 엄청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집적도.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장비를 한두 대가 아닌 수백 대를 서로 묶어 갖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 보면 한 20년 동안 가르쳐 갖고 인지에 쓸 준비가 돼 있는데, AI는 짧은 시간에 그 20년이라는 그 학습 기간을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 특히 GPU하고 또 GPU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이렇게 소모하게 됩니다. 장비들을 좀 집적도 있게 작은 곳에다 이렇게 많이 싸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집적도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통합 운영 관리, AI라고 하는 게 기존 정보 시스템에 벗어나서 이 동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걸 기존 정보 시스템과 같이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 업계에 이제 고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코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좀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대규모의 병렬 처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모델 데이터 구조의 희소성을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모델 및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대부분 AI는 이제 행렬 연산이라는 걸 수행하는데, 그 행렬이라는 말이 영어로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매트릭스 영화 이름이 매트릭스였어요. 하여튼 그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 속 안에 대부분 0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값들이 들어갔는데, 0이 많다라고 하는 게 희소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제 그 0을 많이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하게 되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그다음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는 이제 그 노드하고 링크가 서로서로 막 다중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댄스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모델과 이제 그 노드들과 어떤 다음 노드들이 좀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스파스 구조,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원이 좀 잘 돼야 되고, 에너지 좀 적게 쓰고, 그다음에 낮은 정밀도 컴퓨팅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같은 경우는 그 수학적인 엄밀성은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인 정밀도나 엄밀성을 요구하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32비트 연산이라든지 64비트 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64비트 연산 뭐 이런 걸 수행하다 보면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고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요즘에 AI 쪽에서는 8비트 연산도 아닌 4비트 연산을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은 정밀도의 컴퓨팅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모델 매개 변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메모리 접근 속도도 향상해야 되고, 또 그래프 구조가 이제 정적인데 이런 걸 최적화하기 위한 복잡한 매핑 도구도 좀 음, 지원할 필요가 있고, 엔트로피나 노이즈 효과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엔트로피나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진짜 그림하고 가짜 그림을 서로 이렇게 서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진짜와 가짜도 구별하고, 또는 가짜를 통해서 진짜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가짜를 만들 때 노이즈를 주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랜덤 함수라는 게 있는데, 랜덤 값을 걔한테 뭔가 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덤 값을 빨리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내에 랜덤 함수를 내장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업계의 고민들을 갖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 그래프과의 AI HPC 솔루션을 보면, 먼저 이제 하드웨어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칩을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SDK.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데 뒤에 보면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을 만든 건 아니고 그냥 PC나 PC 서버의 솔루션을 그동안 이용했는데 엔비디아는 아예 자체적으로 어떤 플랫폼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현재 한 450밀리언 이상의 펀딩 지원을 받았고 초기에 전략적 투자자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그 엔비디아 그래프코어 IP를 이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삼성 투자도 뭐 삼성은 워낙 여기저기 투자하니까 아마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저희가 현재 그래프코어가 2세대 버전이 나와 있는데 아마 3세대 버전부터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아마 그 생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파이낸셜 쪽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사인데요. 뭐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브리스톨에 본사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오슬로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슬로라고 하는 데가 바로 뭐냐면 예전에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해갖고 지금 현재 오라클에 인수된 회사가 있거든요.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그 슈퍼컴퓨터 팀이 있었어요. 그 슈퍼컴퓨터 팀을 인수를 해갖고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 팀이 지금 오슬로에 있는 거고요. 뉴욕이나 뭐 시애틀, 뭐 팔로알토, 미국 쪽은 당연하게 있는 거고, 그 아시아권에는 지금 도쿄, 일본, 그다음 중국에 좀 많이 있고 타이페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2세대 버전이 타이페이에 있는 TSMC 환경에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지사가 좀 있는 거고요. 저희 메가존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전체 총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건 항상 도쿄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의 총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래프코어 지사도 있고 저희 메가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총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코어가 만든 이 AI HPC 전용 신경망 프로세서 이름이 IPU입니다. 인텔리전스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프로세서 중에 많이 봤던 건 CPU입니다. 그래서 얘는 앱이나 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스칼라라고 하는 0차원 텐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 다음에 길이가 들쑥날쑥한, 처리가 들쑥날쑥한 이런 함수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AMD나 인텔이 뭐 대표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GP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2D, 3D 그래픽 연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소위 말해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거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만든 건데, 그 속안에 이제 연산기 중에 이제 벡터 연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텐서 1이라고 부르는데 벡터 연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AI 쪽도 엄청나게 많은 행렬 연산을 하다 보니까 이 벡터 연산 기능을 쓴 거죠. 특별하게 전문 프로세서도 없었고, 그래서 현재는 엔비디아가 가장 유명한 회사고 AMD나 인텔도 좀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코어는 IPU라고 해서 인공지능 전문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하고 그래프 연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텐서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AI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뭔가 기존에 있는 CPU나 GPU가 뭔가 모자라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지나치게 너무 전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GPU를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을 소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벡터 연산 외에도 뭐 3D 폴리곤 처리라든지 쉐이딩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한 부분을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산기를 AI 전용 연산기를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대표적으로 TPU라는 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디서는 브레인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BPU, 어디는 NPU라고 해서 뉴럴넷 프로세서 유닛, 그 다음에 그래프코어는 지금 IPU라고 인텔리전스 프로세서 유닛을 만든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M1 칩을 만드는데 거기에 CPU, GPU, NPU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GPU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AI 학습하고 학습용으로 주로 쓰는 거고 일반 그래픽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NPU라고 하는 거 주로 추론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용 프로세서로 IPU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래프코어는 칩이 2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을 이제 뭐 코드네임은 콜로소스라고 부르고 첫 번째 버전은 마크 1 또는 버전 1, 두 번째 거는 마크 2 또는 버전 2. 또 칩 번호도 첫 번째 거는 GC2라고 부르고 두 번째 거는 GC200이거든요.
그래서 이 GC200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얘는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AI HPC 전용 칩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추론, 현재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는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프코어 당연하고요, 엔비다, 그 다음에 구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즘에 뭐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여러 회사들이 칩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신경망 쪽은 뭘 만드냐면 MPU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대부분 추론용이에요. 추론이라고 하는 건 예전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 더 중요하죠, 학습이. 그래서 학습 쪽으로 대부분 못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594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 A100이라는 최신의 GPGPU가 542억 개 정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7나노 공정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또 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다양한 보기가 있는데, 잘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칩 분야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칩은 뭐 14나노짜리, 7나노짜리, 뭐 5나노, 3나노 뭐 이렇게 간다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은 숫자로 가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현재 14나노 쪽을 설계하는 거는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나노를 설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칩이 돼가지고 아예 양산이 되는 것과 그러니까 설계만 한 것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7나노 공정 같은 거를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TSMC 파운드리에서 거기에 내가 한번 공정을 타려면 적어도 1억 불, 즉 1,000억 원 정도를 개런티를 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양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내가 1,000억 투자해서 뭔가 돈을 번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설계만 하고 칩을 양산은 못 하니까 우리 FPGA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ASIC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FPGA라는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여기다 라이팅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칩이 나온 것과 설계 갖고 그냥 돌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미 저희는 2세대까지 지금 만들고 있고, 플로팅 포인트 3230이라고 하는 AI 연산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62.5 테라프롭스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A100 최신 버전이 19.5 테라프롭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좀 빠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칩 속 안에 900MB 정도의 인프로세서 메모리라고 하는 SRAM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SRAM이라는 건 주로 이제 CPU가 있고 램이 있으면 램의 속도가 너무 CPU에 비해서 느리니까 중간에 캐시 역할을 하는 SRAM이 있는데, 이 SRAM이 아주 대량으로 IPU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900MB라고 하는 게 AI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램의 일부를 아예 가져와서 전문적으로 AI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메모리라는 걸 448기가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기가바이트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472개거든요. 요즘에 CPU가 이제 코어 숫자가 뭐 들어보셨겠지만 4코어, 8코어, 16코어 하다가 요즘에 AMD 같은 경우는 64코어까지 나와 있고요. 각각의 코어에서 2개의 스레드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한 128 스레드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서버 같은 경우 한 서버에다가 한 2개의 칩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한 256코어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IPU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47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각 코어당 또 6개의 스레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832개의 병렬 스레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칩 구조인데, 이 칩 구조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돋보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IPU 코어입니다. 이 코어가 방금 얘기했던 1472개가 있었다는 얘기고, 근데 그 옆에 바로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인프로세서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SRAM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CPU가 있으면 CPU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램이 있으면 중간에 SRAM이라는 캐시가 있었는데, 저희는 각각의 프로세서 옆에 SRAM을 전부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 상관없이 나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그 연산 결과를 바로 이 인프로세서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좀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칩 속 안에 칩 모듈이 여기 네모나게 된 모듈이 한 8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8개 바로 IPU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모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속 안에는 코어와 코어의 이제 메모리나 이런 걸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서로 블락킹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칩 속 안에 스위칭 칩이 한 8개 정도가 내장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CI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다른 장치들하고 통신하는데 PCI가 좀 속도가 느려요. 그래가지고 전용 그 외부 장치보다는 자기끼리 서로 이게 통신하기 위한 IPU 링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포트, 케이블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프로세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위쪽에 보면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IPU M2000이라고 하는 전용 머신을 만들었는데 이 머신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이게 무슨 네트워크 장치처럼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네트워크 장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AI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한두 대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대의 장치를 묶어 가지고 클러스터링 해 가지고 연산을 해야지만 빠르게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항상 보틀렉이 어디서 걸리냐면 네트워크 쪽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예 전용 시스템을 설계할 때 네트워크 부분을 엄청 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400G가 8개가 있습니다. 400G 8개. 그 다음에 100G가 2개가 있고 또 100G가 2개가 있고 뭐 용도는 다른 각각의 용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100 같은 경우는 200G가 8개 있는데 저희는 아예 400G가 8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을 강화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문제 중에 하나가 병렬 연산을 빨리 수행해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행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코어는 IPU는 진정한 MIMD형 그 멀티 프로세싱과 BSP형 병렬 컴퓨팅을 주요합니다. BSP라고. 자, MIMD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존의 CPU나 GPU는 SIMD나 SIMT형 병렬 프로세싱을 했어요. 그래서 SIMD라는 건 뭐냐면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은 하나인데 데이터가 여러 개거나 스레드가 여러 개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보면 노드 A 뭐 1, A2 뭐 A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노드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은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병렬 컴퓨팅이 되려면 각각의 프로세서 각각의 다른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그래프코어 IPU는 MIMD라고 멀티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을 때 노드 콜 펑션 도 해가지고 아예 커맨드가 다릅니다. 인스트럭션이. 그 다음에 데이터도 당연히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컴퓨터 기본 교육 받을 때 옛날에 바로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했던 게 실제로 나온 거죠. 책에서만 봤던 게 실제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처리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의 CPU나 GPU는 PRAM이라는 패러럴 랜덤 액세스 머신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고 여기에 쉐어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어드 메모리라는 건 프로세서가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는 공간인데요. 이걸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의 프로세서가 각각의 어떤 수행의 시간이 다른 들쑥날쑥한 어떤 함수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빨리 끝나고 어떤 놈은 또 오래 걸리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갖다가 그 쉐어드 메모리에다 보관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쉐어드 메모리를 여러 개가 동시에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락이라는 게 걸려요. 데드락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락 같은 게 걸리게 되는데 이런 락킹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AI의 그래프 구조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일단 이런 예입니다. 여기 보면 레이어 1이 있고 2가 있고 뭐 레이어 3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레이어의 다른 노드들은 대부분 동일한 연산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AI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면
저희는 이제 BSP라고 벌크 싱크로너스 패러럴이라는 방법 쓰거든요. 벌크는 동시에 한다는 뜻이에요. 싱크로너스는 그러니까 동기화해서 동시에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방식을 수행하냐면 프로세서들이 계산을 할 때는 계산만 전부 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아까 SRAM에다가 보관을 한 다음에 그 SRAM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환만 하거든요. 예,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혀 어떤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락킹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드들,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서 이 코어에 동일한 연산을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AI 같은 경우는 같은 거에 끝난다고 같은 시간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SP라는 방식을 통해 하지만 굉장히 대량의 연산을 동시에 이제 락킹 메커니즘 없이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또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프로세서들이 동시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세서들이 어떤 클락을 전부 동기화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병렬 수행을 할 때 모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모델을 저희 그래픽코어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모델 샤딩입니다. 샤딩은 쪼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모델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의 모듈 전체를 하나의 프로세서에 다 얹지 못할 때 이 계층을 쪼개갖고 각각 다른 곳에다가 이 수행을 하는 방법을 모델 샤딩이라고 부릅니다. 모델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 모델을 이제 순차적으로 기동하면서 전 모델의 결과가 이 모델, 그다음 이 모델의 결과가 뒷 모델에 어떤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모델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 우리가 자연어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대화한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에서 먼저 이 목소리 스피치를 갖다 텍스트로 바꾸는 어떤 모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또 이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원하는 답을 찾는 어떤 모델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그럼 나한테 다시 이제 음성으로 줘야 돼요. 그럴 때는 다시 또 이 문자열을 다시 음성으로 바꿔주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가지고 수행을 될 때 이런 걸 갖다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수행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레플리케이션은 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모델을 여러 개 프로세서한테 복제해 놓고 동시에 수행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델을 서비스하는 걸 갖다 우리가 추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추론을 이제 동시에 많은 유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죠. IPU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 접근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CPU와 GPU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CPU 같은 경우는 CPU 코어가 있고 램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약 45W에서 140GB/s 정도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한 배라고 가정한다면, 기준값이라 가정하고, 에너지 소모량은 328줄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저희 IPU 같은 경우 IPU 코어에서 SRAM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SRAM에다 바로 보관을 할 때 45TB/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140GB에 비해서 한 320배 정도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량도 1파이줄 정도밖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GPU 같은 경우는 GPU 코어가 있는데 SRAM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메모리를 보관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HBM2라고 하는 일반 램보다 좀 속도가 빠른 놈이 있는데, 이 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RAM에다 보관할 때는 한 5배, 그 다음에 HBM2에다 보관할 때는 그 CPU 램에 비해서 한 32배 정도가 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량도 뭐 10에서 64파이줄 정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IPU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봐도 GPU에 비해서도 한 5배에서 30배 정도의 어떤 속도 차이가 나도 에너지 소모량도 10배에서 한 6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을 하면서 속도는 엄청난 빠른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능이 얼마 정도 나느냐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IPU 중에서 마크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버전하고 GPU라고 하는데 이제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엔비디아의 V100 GPU가 있는데 그 V100 GPU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어떤 흉부 X선 사진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뭐 이런 걸 갖다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그 이미지 분류 결과가 한 GPU보다도 그러니까 IPU가 초당 한 2,000개 이미지를 처리했는데 GPU 같은 경우 초당 160개 정도 처리해서 하여튼 12배 정도 빠른 결과를 얻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추론 분야, 그 서비스 분야 쪽은 프랑스의 퀀타라고 하는 어떤 그 검색 엔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이 얼마나 무식하게 검색을 예전에 했냐면 검색 키워드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DB를 검색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키워드가 들어오면 그걸 미리 결과값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있다가 키워드 들어오면 바로 그 결과값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빨랐는데 키워드를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퀀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우리 키워드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그냥 검색 결과 내줄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미지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미지 검색을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 서비스 즉 추론을 해보니까 IPU C2 카드 마크 1 버전 1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한 7배 정도 GPU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로어 레이턴시인데 레이턴시라는 게 어떤 요청을 딱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결과가 튀어나오는 그거를 갖다가 잠복 기간이라는데 레이턴시가 24배 정도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여기 오른쪽에 보면 MCMC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주식 예측이라든지 채권가 예측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마크업 체인 몬테카를로 줄여서는 머니컴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요거 트레이닝 할 때도 훈련할 때도 한 26배 정도 빠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엄청 좋다는 거죠. 에너지도 조작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버전 2가 나왔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마크 2라고 요거하고 엔비디아의 최신 버전이 V100이 아니라 이제 A100이라고 하는 그 칩하고 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뭐 레즈넥스트 50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알고리즘 가지고 이미지넷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는데 트레이닝 속도도 한 2.6배 빠르고 또 인퍼런스 분야도 보면은 그 중요한 게 이쪽에 보면은 초당 이미지 스루풋이거든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런 것도 한 4.6배 정도 빠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스피치, 파이낸셜 분야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온 저희가 마크2 버전이 A100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월 말이 되면 이 AI 관련해서 어떤 그 성능비를 서로 이제 측정하고 이제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ML 커먼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성능이 빠른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엔비디아 GPU하고 그래픽코 IPU는 내부 구조가 엄청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좀 비교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1대1로 비교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CPU하고 GPU를 1대1 뭐 소켓 단위나 코어 단위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걸 대부분 느끼시죠. 근데 AMD CPU와 인텔 CPU는 뭔가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거의 같으니까. 근데 CPU하고 GPU를 비교를 불가하듯이 엔비디아 GPU와 저희 그래픽코어도 내부 구조가 워낙 틀려가지고 이게 1대1로 좀 칩 단위로는 비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거는 뭐냐면 가격 대 성능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A100이라는 최신 GPU가 있는데 그 GPU를 8개 묶어가지고 DGX A100이라는 머신을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근데 이거에 이제 MSRP 가격이 한 19만 불 정도 돼요. MSRP라는 거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송료 이런 걸 제외하고 어떤 공장, 그러니까 판매사가 판매하는 가격을 MSRP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IPU M2000을 8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개 IPU를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거의 지금 성능이 거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3배에서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같은 가격대. 물론 저희가 한 6만 불 정도는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형 GPU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포스 계열이라고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 V100이나 A100 같은 이런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전용으로 나온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지포스 계열의 GPU를 갖다가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라이센스 위반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나왔다는 이런 A백이나 V백도 보면 1년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황당해하는 거죠. 자기는 칩을 샀는, 그러니까 카드를 샀는데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그래프고 같은 경우 이런 라이센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높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거든요. 전 세계적인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프고에 투자도 했으니까. 그다음에 시에라 스케일이라고 해서 요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전문적으로 GPU만 전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지금 IPO가 올라가서 쓰고 있고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그래프코 IPO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능도 많이 좋고 여러 군데 레퍼런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엠니스트라고 하는 AI의 헬로 월드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CPU에서 처리할 때, 그 다음에 GPU에서 처리할 때, 그 다음에 저희 IPU에서 처리할 때, 그 다음에 구글 TPU에서 처리할 때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데모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